자, 마지막 강의고요. 그래서 탄성파는 크게 P 웨이브하고 롱디튜디널 웨이브라는 거 방금 전에 봤죠. 이렇게 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이 방향으로. 그다음에 S 웨이브라는 거는 트랜스버스 웨이브예요. 요거는 이제 파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 그러니까 여기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거는 요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X하고 T가 그쵸? 요 각 점마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좌우로 흔들리는 거고 얘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상하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뭐 벡터는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XT 이렇게 놓읍시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이 가본 이퀘이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죠? 내가 여러분들 가우스 가본 이퀘이션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고 왜냐면 아직 여러분들의 역학의 수준이 좀 낮으니까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이거 요렇게 쓰면은 우리가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스템을 하면서 요게 바로 서메이션 F하고 똑같다는 뜻 기억나죠? 그죠? 이게 트랙션 포스의 합이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왜냐면 요게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스템을 쓰면 어떤 발륨에서의 요거는 뭐하고 같냐면 발륨의 경계에서의 요렇게 되는데 요게 바로 트랙션 포스라고 했어요. 이게 트랙션 포스고 그래서 이 트랙션 포스의 서피스 접근하고 같기 때문에 요게 바로 서메이션 F예요. 그러면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예요? M A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 그게 MA죠. 요게 서메이션 F잖아. 그러면 요 관점에서 보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식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되겠죠. 밀도 곱하기 가속도는 가속도가 서메이션 F 이렇게 쓰여져요. 요게 그 식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롱디튜디널 웨이브 같으면 P 웨이브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여. 이게 가본 이퀘이션이에요. 이게 F는 MA하고 똑같은 식이야.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요식을 요 부분을 안 썼는데 이제 진동이니까 우리가 이 요식을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P 웨이브인 경우에 트랜스버설 롱디튜디널 웨이브 P 웨이브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보세요. 파셜 그때는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예를 들어서 이걸 X 좌표계라고 하면 이런 로드가 있고 요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잖아. 요에 X에 T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가속도라는 거는 당연히 디스플레이스먼트를 2번 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생긴 항들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시그마 XX의 파셜 X 시그마 XY의 파셜 Y 뭐 이런 식으로 2D에서는 3D면 하나 더 시그마 파셜 시그마 XG의 파셜 G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항들은 다 무시할 수 있고 시그마 XX는 2분의 1에 시그마 아니지 2분의 1이 아니라 2에 입실론 XX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2는 입실론 XX는 파셜 U 파셜 X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파셜 X에 2에 파셜 U 파셜 X 이렇게 돼가지고 요 식을 이제 다 정리해보면 로에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요 왼쪽에 있는 요 항만 남기면 파셜 제곱 T 파셜 T의 제곱 그리고 2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면 2에 2 나누기 로 2 나누기 로에다가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식입니까? 웨이브 이퀘이션이죠. 우리 파동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파동 방정식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C 제곱이 들어가죠. 그렇죠? 파동의 속도. 파동의 속도는 그 매질 내에서의 소리의 속도라고 그랬어요. 사운드 스피드 오브 사운드예요.
그게 파동의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두 몰레큘들이 인터랙션 하잖아. 그 인터랙션 하는 속도가 바로 파동의 속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C는 스퀘어 루트의 E 나누기 로우가 되는 거예요. S웨이브도 똑같아요. S웨이브는 우리가 보면 이 로드가 있으면 얘를 내가 이렇게 치는 거란 말이야. P 웨이브는 아까 이렇게나 이렇게 치는 거고, 응? 이렇게 치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U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때도 우리가 가본 이퀘이션 똑같아요. 요겁니다. 요렇게 요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속도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속도 컴포넌트는 요게 같은 U로 썼지만 사실은 Y 방향 컴포넌트고요. 그래서 파샬 제곱 U 파샬 T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건 Y 방향 컴포넌트니까 시그마 YX 파샬 X 시그마 YG YY 파샬 Y 왜냐면 이게 이 V가 Y 컴포넌트 이때 속도 U가 이게 X 좌표고 이게 Y 좌표니까 Y 좌표에 대한 식을 써보면 시그마 YG의 파샬 G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시그마 YY는 여기서 하나도 안 중요하죠. 사실 중요한 건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시그마 YX라는 거는 우리가 시어 모듈러스를 쓰면은 입실론 YG하고 똑같아요. 근데 입실론 YG는 뭐냐 하면은 파샬 U 여기서는 파샬 U 파샬 X가 되죠. 이게 U가 V 방향 속도고. 그러니까 올투게더 다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샬 제곱 U 파샬 T의 제곱이 로우 분의 G에다가 G는 시어 모듈러스예요. 앞에 E는 영수 모듈러스고 영수 모듈러스 스틸은 얼마예요? 이런 것들은 대략 알고 있어도 200기가 파스칼 정도 됩니다. 뭐 스틸마다 좀 다르죠. 뭐 얘를 열 처리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만 시어 모듈러스 G는요 70기가 파스칼입니다. 시어 모듈러스가 보통 좀 작아요. 덴시티 스틸로 보면 이게 스틸인 경우에 덴시티가 얼마예요? 7,80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대략 요거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가 위에 아이고 왜 이렇게 됐지? 스피드 오브 사운드가 요 스틸인 경우에는 요게 대략 얼마 정도 나면 한 5km/s입니다. 나오고 여기는 요거는 우리가 파샬 제곱 U 파샬 X의 제곱 요 문제를 풀면 스피드 오브 사운드가 스퀘어 루트의 G 나누기 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 S 웨이브인 경우에는 이 G 값이 영수 모듈러스보다 작기 때문에 스틸인 경우에 한 3km/s 정도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알아요. 7,800으로 나눠서 스퀘어 루트 치워보세요. 이건 한 3km/s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항상 뭐가 먼저 오냐면 P 웨이브가 먼저 오는 거죠. 왜냐면 빠르니까. 그 다음에 S 웨이브가 오는 거고. 지진은 S 웨이브는 아래 위로 흔들리니까 이게 더 위험하긴 하죠. 하여튼 그래서 가본 이퀘이션이 완전히 똑같다. 뭐만 바꾸면 되냐면 P 웨이브하고 S 웨이브의 가본 이퀘이션은 C가 뭐냐에 따라서만 달라지지 나머지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식이나 풀어보면 되겠죠, 그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고 나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이 시스템이 지금 뭐 크랙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알 때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이 그 얘에다가 어떤 임팩트를 가한 다음에 얘의 리스폰스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뭐 예를 들면 기차 바퀴가 금이 갔나 안 갔나를 볼 때 이렇게 한번 쿵쳐보면 소리가 달라지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수준 높게 하려면 그 쿵쳐가지고 생기는 웨이브를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웨이브를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우리가 퓨리어 트랜스폼을 우리가 안 배웠거든요. 퓨리어 시리즈까지만 배우고 퓨리어 트랜스폼을 해버리면 근데 그런 건 소프트웨어 너무 많아서 그냥 FFT 누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주파수가 쫙 나와요. 그 주파수가 뭐냐면 이 진동에서의 진동 모드의 다양한 그 1차 주파수, 2차 주파수, 3차 주파수 우리 봤죠? 그 컨티뉴어스한 이런 시스템은 그 고유 주파수가 무한히 있다는 걸 그게 쭉 나와요. 근데 그거를 쳐다보면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거기 크랙이 있으면 당연히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계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계공학 실험에서 막대기 하나 쿵 쳐가지고 그거에다가 가속도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주파수를 찾고 그걸 FFT를 해서 그 고유 주파수를 구하는 문제를 그 실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가장 펀더멘탈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손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페이지가 달라졌네. 하여튼 요거는 잠깐만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났을 때 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게 근데 왜 여기 와 있지? 잠깐만. 이게 왜 여기 와 있는가 잘 모르겠네. 이거 T 프로그램이 여기 와 있지.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이건 내가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니다. 정리를 바로 해야지. T 프로그램이 X 프로그램 여기 요거를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그젠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X2 아이고 여러분들 이해돼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바로 하십시오. 막대기의 바이브레이션이에요. 자, 내가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요. 이쪽은 고정돼 있어 캔티레버가 있는데 내가 여기를 힘 F0를 가지고 쿵 쳐서 여기를 힘을 먼저 탁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압축된 상태인 거죠. 압축된 상태. 그게 이제 초기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변이는 당연히 U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변이고요. 그게 X의 T죠. 이게 P 웨이브입니다. 우리 탄성파의 P 웨이브고요. 여기는 X는 제로라고 역시는 X는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롱지튜디널 웨이브가 나와요. P 웨이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PD는요. 파셜 제곱 U, 파셜 T의 제곱이고 C 제곱에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입니다. 이거는 뭐 달라지질 않아요. X는 0에서부터 1 사이에서 정의가 될 거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자 이게 이제 U가 1일 때는 쉬워요. 0이에요. 그렇죠? 디스플레이스먼트. 근데 U가 0일 때는 이 스트레인이 파셜 U, 파셜 X 요게 스트레인이죠. 그죠? 요게 스트레인입니다. 이게 입실론 XX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요 값이 요 미분한 게 0t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응력 여기에 가해진 응력 F0 나누기 A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는 파셜 U, 파셜 X는 X가 0일 때 X가 0이고 요때 전개 조건이 F0 나누기 2A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은 다 처음에 다 정지돼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다 정지돼 있고 딱 t가 0인 순간에 내가 F를 가하는 거예요. 그럼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속도가 없고 초기에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내가 이런 힘을 쾅 준 거예요. 왼쪽에.
그럼 얘가 압축이 딱 된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그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원래대로 가려고 그러겠지, 그치? 그러면서 여기에 웨이브가 생길 겁니다, 파장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는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항상 공간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 해야 되는데 공간에 대해서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아. 난호모지니어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난호모지니어스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스텝 제로를 먼저 풀어야 되죠. 이때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 내가 PD 문제 기말고사 내준 거 여러분들 한번 쭉 쳐다보면 내가 이제 딸랑이 문제들을 하나씩 주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문제를 내가 시험 문제를 내면 이렇게 하죠. 호모지니어스 경계 조건이 되도록 뭐 U를 뭐 캐피탈 U하고 파이로 분리하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놓기만 하면 따라서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카톡이 많이 오냐, 큰일 났네. 자, 그러면 treating non-homogeneous boundary condition.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 non-homogeneous를 homogeneous로 바꿀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let 해가지고 u의 x의 t를 캐피탈 u의 x의 t하고 파이 x 공간만의 함수로 만든 다음에 얘를 가지고 그 non-homogeneous boundary condition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리고 얘는 homogeneous 하도록 하고. 그럼 뭐가 달라져요? 초기 조건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바뀌든 이게 바뀌든 초기 조건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PD가 이렇게 있으면 파셜 제곱 U, 이 PD를 우리가 원래 PD가 있는데 PD가 원래 요거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다시 써봅시다. 파셜 제곱 U, 파셜 T의 제곱이 C 제곱에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 P 웨이브니까 C가 뭐가 돼요? 스퀘어 루트의 영수 모듈러스를 밀도로 나눈 게 되는 거죠. 여기 C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벌써 가본 이퀘이션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봤잖아. 이거 대강 설명했는데 이런 가본 이퀘이션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런 식은 내가 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계과 공학을 하는 역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U 대신에 요걸 대입해 보세요. 그럼 파이에 대해서는 이 요식을 요것 대신 얘를 대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샬 제곱 캐피탈 U의 파샬 T의 제곱이 나오고요. 우변은 C 제곱의 파샬 제곱의 캐피탈 U의 파샬 X의 제곱하고 C 제곱의 파샬 제곱의 파이의 파샬 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경계 조건 이게 그러니까 PD가 이렇게 캐피탈 U하고 그다음에 파이를 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도 한번 봐요. 예를 들어 U의 1의 T가 0이다. 그거는 캐피탈 U의 1의 T 플러스 파이의 1이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운더리 컨디션 뭐 있어요? 바운더리 컨디션 1은 넘버 1은 이거고 넘버 2는 뭐였어요? 파셜 U, 파셜 T의 X가 0일 때 이게 얼마예요? F0 나누기 2A였죠. 그쵸? 그럼 여기는 똑같이 T에 대한 미분이니까 파셜 U, 파셜 T. 아이고 이거 T가 아니라 X점 미안합니다. X. 그럼 여기도 X. X에 X가 제로인 거 플러스 파셜 파이, 파셜 X에 X가 제로인 거. 요게 뭐냐면 F0를 2A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봐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되도록, 그죠? 그러면 요거는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요것도 제로로 놓고 요것도 제로로 놓으면 우리가 요 문제가 호모지니어스 문제가 되고 요 문제는 뭐가 돼요? 이제 나노 호모지니어스티를 파이를 가지고 빼버린 게 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였어요? 초기 조건이 달라지죠. 첫 번째 초기 조건이 뭐였어요? U의 X의 제로.
요게 0이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요거 파이에 x의 제로 플러스 파이는 언제나 x만의 함수니까 요렇게 0이 되는데 이 u를 파이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 위에서 풀어보면 파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초기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x의 제로는 마이너스 파이 x 요게 초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의 2 넘버 2는 파셜 u 파셜 t가 0일 때 0인데요. 요거는 파셜 u 파셜 t라는 거는 파셜 캐피털 U 파셜 T 플러스 제로 파이는 T에 대한 함수가 아니거든요. 이게 제로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렇게 요게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 항이 바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 파이 프라블럼은 그러니까 여기서 가본 이퀘이션을 쳐다보면 파이 프라블럼은 얘는 요렇게 되게 하고 만들고 요 항은 0이 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 프라블럼은 C제곱은 뭐 상수니까 없애버리고 파셜도 쓸 필요가 없죠. 파이는 x만 남으니까 요렇게 쓰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여기 위에서 얘를 데리고 오고요. 여기 밑에서는 요거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가 0일 때는 f0 나누기 2a로 가고요. 파이가 1일 때는 0으로 놓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은 우리가 가본 x는 당연히 0에서부터 1 사이고요. 그러면 솔루션이 어떻게 될까요? 파이는 당연히 a 플러스 bx, ax 플러스 b 형태입니다. 근데 1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파이의 1이 0이 되니까 그 말은 a 플러스 b가 0이란 뜻이고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파이는 파이 x는 a의 x-1 이렇게 되고 근데 x에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요? f0 마이너스 2a가 나와야 되죠. 응?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0을 대입했을 때 미안합니다. 0을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파이 x는요 f0 나누기 2a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파이의 솔루션이고요. 요게 파이의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파이의 솔루션을 하고 나면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U 프라블럼을 정의할 수 있죠. U 프라블럼은 어떤 식으로 정의되냐면 우리가 가본 이퀘이션은 보다시피 여기에다가 0을 줬기 때문에 요거 관계식이 나오죠. 그래서 PD는 파셜 제곱 U 파셜 T의 제곱 그 다음에 C제곱의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바운더리 컨디션은 지금 여기서 쳐다보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여기 이 값을 0으로 잡고 이 값을 0으로 놓으면 되죠 이제. 그러니까 둘 다 호모지니어스해집니다. 그래서 파셜 U, 파셜 X에 X가 제로고 T인 경우 이게 제로고요. U, X가 1이고 T인 경우에 역시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호모지니어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짓을 했던 겁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은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가 u에 x에 t가 제로일 때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파이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마이너스 파이는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파이 x 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요. 마이너스 파이가 되니까 요거는 2a분의 f0의 x-1 이렇게 되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초기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조건 두 번째 거는 파셜 캐피탈 U, 파셜 T가 X가 제로일 때 0인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PD 문제죠, 이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 구하고 나면 해가 U를 구하고 나면 나중에 파이를 더해줘야 돼요.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자, 근데 이거를 풀기 전에 푸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벌써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T에 대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보세요. 내가 진동 문제가 처음에는 그 왼쪽 변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압축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힘을 가지고 압축을 준 게 아니고 초기 조건을 그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줘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은 이게 약간 피직스인데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스텝 1. 스텝 1은 separation of variable입니다. 근데 for capital U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소문자 U가 아니라 지금 capital U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separation of variable 어떻게 하면 될까요? capital U의 x의 t는 x만의 함수하고 t만의 함수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본 이퀘이션을 집어넣으면 x t2'이 c제곱에 x2' t 이렇게 되죠. 언제나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얘가 t분의 t2'이 x분의 x2'인데 c를 어디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c는 웨이브 속도니까 시간에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xt만의 함수, 여기는 x만의 함수니까 상수가 나오는데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p제곱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경계 조건도 봅시다. 이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은 u가 1일 때는 제로잖아요. 그러면 이게 x의 1이고 t의 t니까 이게 제로니까 이 말은 뭐냐면 x의 1이 제로라는 뜻이고요. 파셜 U, 파셜 캐피탈 U, 파셜 X 제로에 T가 제로예요. 그러면 요거는 파셜 X, 파셜 X는 X만의 함수니까 굳이 X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X 프라임 제로, T는 제로니까 여기도 X 프라임의 제로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x에 대해서는 요렇게가 이제 가분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초기 조건도 u의 x의 t 제로 t가 0일 때는 마이너스 파이 x였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나중에 뭐 할 때 쓰면 될까요? 개수를 구할 때 쓰면 됩니다. 구할 때 쓰면 되고요. 파셜 u, 파셜 t의 x가 0일 때 요거는 x의 t의 프라임의 제로가 되죠. 요거는 제로라는 말은 t 프라임 제로가 0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스텝 2는 이제 x 프라블럼 문제가 되겠죠. x 프라블럼은 ODE 문제인데요. ODE는 당연히 x의 2 프라임 플러스 p 제곱에 x는 제로 이렇게 되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x의 제로, x의 아니죠. x 프라임의 제로. x 프라임의 제로가 제로고 x의 1이 또 제로가 됩니다. 그랬죠. 여기 지금 우리 찾아놨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해를 구하면 제너럴 솔루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x의 x는 c1의 코사인 px 플러스 c2의 사인 px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먼저 제로를 미분해가지고 미분한다는 x 프라임 x를 먼저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c1의 p의 사인 px 플러스 c2의 p의 코사인 px 이렇게 될 텐데요. 미분하면 이거에 0을 대입하면 x 프라임의 제로는 0 대입하면 사인은 0이 되니까 c2만 남고요. c2p가 남고 이게 0이에요. 그러면 c2p가 0이란 뜻이죠. 그리고 x에 이제 1을 대입을 해보죠. x에 1을 대입을 해버리면 c2가 0이니까 c1만 남습니다. c1의 코사인 p 요 값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코사인 p가 제로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p가 제로 그러면 이거 우리 한번 풀어봤던 문제죠. 그래서 코사인 p가 제로면 p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p가 2분의 2m-1
파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앞에 저 앞에 우리 노이먼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었던 문제, 디퓨전 문제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앞부분을 다시 참고하세요. 이거 할 때 조심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반주기가 아니라 4분의 1 주기라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 문제가 0일 때 노이먼 바운더리 컨디션이 가해지고요. 1일 때 제로인 드리실레 바운더리 컨디션이 가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0이고 여기는 값이 0이야. 그러면 당연히 커브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우리가 코사인 함수로 이게 바로 코사인 n이 1일 때니까 2분의 1 파이의 x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 한 주기는 요렇게 여기 2가 되면 그리고 요렇게 실제 주기가 4가 되는 거예요. 주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영역이 이 계산 영역이 이게 주기의 4분의 1 주기란 얘기야. 4분의 1 주기. 보통은 우리가 2분의 1 주기여서 반주기 전개를 했잖아요. 근데 4분의 1 주기가 되면 반주기 전개가 아니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퓨리어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여기까지 이게 반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반주기. 이게 퓨리어 시리즈를 할 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죠? 자, 하여튼 그래서 P가 2분의 2n-1 파이 이렇게 되고요. 요거 n은 1, 2, 3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스텝 4는 뭘까요? T 프라블럼이죠. T 프라블럼은 엄청 간단하죠. 왜냐하면 T 더블 닷 디바이드 바이 T C 제곱이 제로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P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P 제곱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가본 이퀘이션은 뭐가 되냐면 T2 프라임 C 제곱 P 제곱에 T는 제로.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죠. T가 프라임에 제로가 0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개수를 구할 때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너럴 솔루션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보면 T는 C1의 코사인 CPT 플러스 C2의 사인 CPT 이렇게 되겠죠. 근데 미분한 거가 그거 나와 있으니까 미분을 합시다. 마이너스 C1의 CP 사인 CPT 플러스 C2의 CP 코사인 CPT 여기다가 T 프라임에다 0을 대입을 해버리면 앞에는 없어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C2가 나오고 C2의 CP가 나오는데 이게 0이니까 당연히 C2가 0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요거 하나 남아있죠. 그러니까 T는 기본적으로 뭐 상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코사인 CPT가 되고요. 근데 이제 P가 뭐였냐면 2분의 2n-1의 파이잖아요. 그리고 n이 1부터 2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그래서 n의 t는 코사인 C2n-1 2의 파이의 t 이렇게 되겠죠. 이게 웨이브 펑션입니다. 그러면 스텝 4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토탈 솔루션을 구하는 거죠. 역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토탈 솔루션 4 캐피탈 U입니다. 아직 우리 스몰 U 구하는 거 아니에요. 캐피탈 U는 U의 X는 X하고 T의 함수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원래 X의 함수하고 T의 함수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 다 N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X에는 뭐였어요? 코사인 2분의 2n-1 파이의 X였고요. 코사인 타임에 대한 함수는 뭐였어요?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좀 낮춰가지고
이거를 중간 거를 하나 넣읍시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xn의 x, tn의 xt 뭐 이렇게. 그럼 여기는 코사인의 2분의 c 2n-1 파이의 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초기 조건을 여기다 우리가 안 쓴 초기 조건 안 쓴 초기 조건이 뭐였냐면 안 쓴 초기 조건은 요거였죠. u의 x의 제로는 마이너스 파이라는 거였어요. 그죠? 마이너스 파이는 뭐였냐면 f0 나누기 2a를 x 마이너스 1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x였고요. 그래서 얘를 0을 대입하면 u의 x에 제로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코사인 제로 대입하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만 딱 남겠네. 그죠? 그러면 an의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의 코사인의 2분의 2n-1의 파이의 x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마이너스 fx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퓨리어스 요게 퓨리어 시리즈가 되죠. 그죠? 근데 대신 조심해야 될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4분의 1 주기예요. 반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주기를 찾아야 돼. 반주기는 그러니까 반주기라는 건 얼마냐면 이게요.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0에서부터 1 사이가 반주기가 아니라 요게 반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시리즈에서 an이 이렇게 결정되겠죠. L이 뭐냐면 2분의 2. 이게 L이 응? 이 반주기인데 반주기가 2라 이 말이야. 반주기가 L인데 요게 L이에요. L분의 2에 0부터 2까지 2까지 계산하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파이 x에다가 코사인 2분의 2n-1의 파이의 x의 dx를 하면 이게 바로 an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u가 계산이 돼요. an을 쓰면. 그죠? 그러고 나서 파이널 솔루션, 진짜 파이널 솔루션이죠. 그리고 파이널 솔루션은 이제 스텝 6가 되나? 스텝 6. 이제 파이널 솔루션.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u를 원래 스몰 u를 구하려고 했었던 거거든. 스몰 u는 뭐냐면 스몰 u x의 t는 캐피탈 u의 x의 t에다가 플러스 파이 x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거는 뭐예요?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앞에 구해놨던 an 하고요. 코사인 2분의 2n-1의 파이의 x하고 코사인 2분의 c의 2n-1의 파이의 t 이렇게 하고 파이 x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2a분의 f0에다가 1-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마지막 솔루션입니다. 좀 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탄성파 예제가 몇 개 더 있는데 요거를 하지 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고요. 근데 하나를 더 올리긴 할 겁니다, 내가. 근데 그거는 시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뭘 올릴 거냐면 지금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을 배웠는데 너무 복잡하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시험 다 끝나고 나면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 콘솔 같은 걸 가지고 이 PD들을 어떻게 푸는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손으로 푸는 거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앞으로 많은 PD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거나 연구개발 단계나 혹은 뭐 실제로 설계할 때 풀어야 돼요. 근데 그 PD를 다 소프트웨어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소프트웨어로 이런 것들 어떻게 푸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1시간 동안 가르쳐서 올릴게요. 근데 그거는 시험 범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녹화를 끝내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야지.